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5% 오를 것이란 예상치도 제시됐습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새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종로구가 현 구청장 임기 안에 인가를 처리하면서 사업은 마지막 행정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는 2.22%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충과 완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은 조금 대충 흘러 넘길 줄도 알고, 하지만 또 중요하고 잘 해내야 하는 건 완벽하게 해내는 그 자세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별거 아니고 대충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건데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붙들고 있다 보면 우리 사는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대충 넘기면 안 되겠죠. 부동산은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텐데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02-2638-3975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죠. 네, 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시장 자체가 지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견도 했었고, 또 재개발 시장 자체가 굉장한 큰 이제 관심을 받을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재개발 어떤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 어떤 생각은 있는데 실행에 못 옮기시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또 아니면 또 문자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 찾아보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이 재개발과 관련된 시장도 정말 현장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뜨겁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게 남들보다 조금 빠른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성동구 상왕십리역에 있는 도선동 390번지 네. 예, 빌라를 하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민감 도시 개발 추진 지역이라고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한 25년 정도 된 빌라인데 네. 5억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사서 거주를 좀 하면서도 나중에 좀 새 집으로 기대감을 갖고 좀 매수를 해도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390번지 일대 말씀 주셨는데 한번 그쪽으로 네네. 가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심리역 그 위쪽에 센트라스인데 그 옆에 도선동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이쪽 근처에 어디 거주하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25년 된 거를 빌라를 지금 사시려고 하는데 네네. 이쪽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쪽 주변에는 정비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네. 여기 왕십리 근처 상당히 좀 좋은 데인데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예. 어쨌든 실거주로 들어가신다는 거는 좀 뭐랄까 좀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거주하면서 또 집값도 오르는 자산도 오르는 이런 거를 좀 노리는 거잖아요. 예, 예. 재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도선도 뭐 이쪽 많이 이 거주에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요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궁금해하셨는데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게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기존의 예. 재개발이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역세권 재개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합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신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탁사라든가 리츠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돼요. 장점이라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오니까 좀 빨리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옛날 재개발보다는 빠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진행이 되면. 그리고 네. 또 인센티브도 좀 많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왕십리 쪽 이쪽 도선동 이런 데보다는 강남 쪽에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노후도에서 여기는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잖아요. 예. 여기 지금 뭐 도선동 뭐 이쪽 일대라든가 뭐 건너편에 이 하왕십리 이런 데 일대는 노후도가 지금 뭐 30년 노후도가 뭐 80, 90% 나오는 데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는 뭐 이런 게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좋은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직 뭐 특별한 정보는 없죠. 이제 추진 준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다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이번 달부터 서울시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아무튼 그 재개발 아까 차이점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일반 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비 사업이다. 역세권에서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정비 사업의 실거주 목적으로 예산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거 나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가능한 한 정비 사업이 되는 곳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것들 역 주변에 지금 왕십리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지금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십리역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지금 교통 노선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지금 지금 4개 노선 지나가거든요. 뭐 2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뭐 수인선 뭐 경의중앙선 뭐 이렇게 교통 좋잖아요. 여기가 이러다 예, 보니까 여기는 이 지역에 이 동네 사셔서 아시죠? 여기 집들은 오래됐는데 임대료가 그 전세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데예요. 네, 맞아요. 도심 가기도 좋고 강남 가기도 교통이 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 또 지금 역 위쪽으로 지금 성동구청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요 위쪽으로. 네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전해요. 이제는 이전하고 이쪽에 업무시설 글로벌 업무시설이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GTX 뭐 동북선 이런 게 또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가 한 6개 노선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 계획 잡혀 있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왕십리역이요. 지금 서울이 도시마다 계급이 있는 건 아시죠? 네. 3도심이라는 것도 있고 뭐 7광역 뭐 12개 지역 중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왕십리 지역이 7광역에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도심의 바로 다음 위기에 하다는 굉장히 그 위기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화가 왕십리역으로 생기고요. 그 바로 밑이 도선동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데. 예, 맞아요. 이런 데 들어가고 요 앞쪽으로 이런 상업지는 조금 어렵고요. 요 근처도. 여기서 정비 사업이 꼭 돼야 될 곳이 이런 도선동하고요. 그 건너편 쪽 있죠. 왕십리역, 상왕십리역 건너편 쪽 무학초등학교 있는데 요 앞쪽 요쪽도 정비 사업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여기 뭐 과거에는 하왕 19역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옆쪽으로 안쪽에 있는 9구역이 지금 또 다시 신통기획 준비하고 있고 또 행당역 요 주변으로 해서 행당 8구역이 이렇게 지금 또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불가피한 곳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비 사업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노후도가 워낙 높고 지역적인 힘이 좋은 곳이라 왕십리역 주변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도선동 들어가는 거 좋고요. 아니면 이 건너편 쪽에 하왕십리 이쪽 그 무학초등학교 쪽 건너편 있잖아요. 이쪽도 한번 좀 임장을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도 예, 괜찮은 데가 있고요. 정비 사업이 같이 진행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보시고 물건 같은 거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겠고, 또 더 결정이 어려우시면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시던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성 의견이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입지의 투자처를 잘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가시는 김에 바로 근처에 있는 하왕십리 쪽에도 임장을 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죠. 뒷번호 899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직장 때문에 남양주의 이편한 세상 평내 메트로원 24평형을 5억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덕동 재개발 신축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라는 문자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좀 동쪽, 남양주 쪽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좀 신혼부부에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 이 남양주 쪽에 이쪽 좀 구리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즘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얘기를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남양주 쪽에 어떤 큰 변화를 하면 일단 구리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요. 구리 바로 위쪽에 이제 다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위쪽으로는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왕숙 신도시가 또 들었습니다. 이 물량들이 이 구리역 주변 구리 전체로 해서 봤을 때는 약 한 4만 세대가 있어요. 여기 또 다산 신도시가 한 3만 정도 있습니다. 물량이. 이 별내 신도시가 한 2만 5천 정도 되죠. 자, 앞으로 들어설 왕숙 신도시는 7만에서 한 8만 정도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은 지역이 남양주 지역입니다. 물론 택지가 공급이 되고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항상 부동산에는요, 지역에 대한 수요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 공급이라는 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좀 많아지고 이런 지역들은 사실 아주 여기서 빼어난 좀 중심권에 위치한 이런 구리 쪽이라든가 구리역이라든가 앞쪽에 있는 이런 쪽 다산역 근처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물량의 공세 사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민하시는 게 지금 이쪽 남양주권의 아파트하고 지금 강동구 쪽에 있는 빌라를 고민하고 계신데 이거는 거주 여건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거주한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아파트 삶의 어떤 뭐 상황 누리는 편안함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은 어렵겠죠. 문제는 지금 처음에 이 아파트 외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한테도 처음에 전세라든가 이런 출발서부터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배제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출발서부터 어떤 가시거리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덕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하는 곳들이 한 3군데 정도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고덕역 근처로 해가지고 뭐 1구역이라든가 2-2구역 또 2-1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밸리 앞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 압력이 있고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좀 전에 말씀드린 행당동이라든가 행당 8구역 이런 데도 사실은 3수 4수 만에 또 대상지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 결국 노후 압력이 심하고 개발 압력이 심해지는 곳들은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물론 뭐 2-2구역 같은 게 신축이 지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뭐 정비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3군데 입지 중에서는 2-2구역 같은데 고덕 지역에서 역세권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통기획이라든가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커트라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 설명한 뭐 민간도시 목값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와서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옆에 떨어진 1구역이라든가 2-1구역 이런 데는 적용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 역세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역세권 근처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하나 갖고 가면 어떤 것들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뭐 노후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아직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신통기획을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정비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1구역 자체도 신통기획을 진행하는데 입지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기도 좋은 데입니다. 뭐 2-1구역도 좋은 데고요. 아무튼 요 안에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외곽에 가서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건 반대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힘들더라도 주거 환경이 조금 나쁘더라도 서울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가치에 무게를 싣고 상담을 도와주신 것 같은데 외곽으로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서울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거주하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동작구 흑석 12구역 네. 다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제 추진 중인데 네. 지금 연번 동의서 받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좀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제가 매도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좀 좋을까 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작 흑석 12구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좀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흑석 12구역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좋은 데서 하시는 거네요. 네. 예, 근데 질문 중에 이걸 매도 시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뭐 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거를 좀 한번 바꿔볼까. 근데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좀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고. 어쨌든 좀 정비 사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외곽으로 다른 쪽으로 그 사업을 다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라도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네. 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옮겨 타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좋겠나 그걸 네, 얘기하시는 네, 건데 사실은 그 시점 자체를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네. 제가 한번 조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지금 거기 지금 최근에 막 동서 구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구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동의율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분위기는. 그렇죠. 입지가 워낙 좋고요. 지금 여기 엄청 크거든요, 입지가. 그죠? 네. 여기 뭐 면적도 크고 지금 동의율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이유도 있어요. 여기 흑성 11구역 좀 일반 분양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네. 지금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 구역이. 그죠? 네. 대략 한 뭐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8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8만 이상 되죠? 네. 여기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700명 정도 되나요? 700명, 예. 700 정도 되죠. 네. 예, 이 정도 되고 왜 그러냐면 전체 사업 면적에서 지금 조합원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성을 조금 아웃라인을 잡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사업성이 좀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신통기획으로 하면 300% 정도의 어떤 용적률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한 건립 세대 수가 한 2,000세대 이상 된다고 하죠. 네, 2,000세대 조금 더 돼요. 2,000세대 좀 넘죠. 예. 자, 그러면 전체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한 700명인데 건립 세대는 한 2,000세대다. 그럼 여기서 물론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적률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걸 뺀다고 쳐도 참 암묵적으로 봐도
일반 분양 물량이 한 800세대 이상은 나올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네. 토지등 수합원 수하고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것도 네. 보수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 그래서 이쪽 지역 자체는 정비 사업만 됐다 그러면 너무나 그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일반 분양 물량 얘기하고요. 네. 그죠? 물량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 수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조합원 수가 1,500명인데 일반 분양이 뭐 50세대도 안 나온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 700명인데 이렇게 일반 분양이 많다. 이게 좋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분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해야 되죠. 비싸게. 네, 네. 예, 그렇죠. 비싸게 분양을 하면 조합원들이 웃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비용 갖고 조합원들이 사업비로 쓰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11구역 서밋이 지금 네, 네. 국평을 뭐 거의 30억 가까이 분양을 한 건 아시죠? 네, 네. 이 30억에 분양을 해가지고 사실 기사에 엄청 크게 났던 건데 네. 참 뭐 비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접했지만 30억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지도 좋지만 여기 12구역이 만약에 지금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이게 사업이 잘 돼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기 일반 분양은 얼마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좀 시간이 더 흐르니까 한 35억 이상 국평을 분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죠. 그러다 네. 보면 이런 어떤 좀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사업성이 좀 기대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물론 흑성부터는 지금 마지막 지역이고 여기가 뭐 기존에는 뭐 좀 빠져 존치 지역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입장을 채울 것 같긴 한데, 자,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동의서를 막 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접수를 하겠죠. 그러면 뭐 계획을 수립하고요. 구역 지정을 이제 갈 겁니다.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가면 그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겠죠. 네, 네. 여기 사실은 요 단계가 1단계예요. 요만큼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동의서를 진구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접수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대상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 지정을 가는 거고, 그걸 넘어서 이제 조합 설립을 가는 건데,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갖고 가고 싶어요. 여기 살고 계신다고 하니 만약에 정말 이 변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굉장히 좀 빨리 몇 년 안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입주권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뭐라 그럴까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번 바꿔 타신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 단계까지 가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예상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여기가 사업성이 좋다는 건 반대는 뭘까요? 단독이 많다는 얘기죠. 네, 네. 예? 뭐 빌라 이런 게 많은 지역이 아니고 네, 네. 그렇잖아요. 단독 하고 뭐 상가주택 여기 많잖아요. 여기 중앙대학교 많습니다. 근처에 네. 입구에 많잖아요. 성당 옆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하고 이렇게 지역들이 좋은 지역들이 달라진 게 단독 소유자들이 찬성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1+1을 받으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할 때하고 지금 네. 30억, 40억 가는 시절하고 틀려졌잖아요. 그러면 네, 네. 내가 1+1을 받으면 과거에는 뭐 큰 지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받아봤자 한 30억 정도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 지금은 50억, 55억, 60억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동의를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과거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로 좀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서 좀 좋게 본다. 다만 만약에 중간에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합 설립인가 시점 정도 조금 몇 년 더 기다려서 한번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뭐 가격은 오르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요 이 시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던가 한번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가서 좀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아직은 좀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방송 시간에 부끄러워서는 못 공개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또 평일 날 개별 상담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1대1 상담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강남권 재개발,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강남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남권인 그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한참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던 곳이고요. 과거에 좀 무산이 됐던 지역들이 다시 재추진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그러고 있는지를 지금 막 재추진하는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것이고 또 그 지역 강남권에서도 어떤 곳들이 좀 빨리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좀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거를 좀 골라내는 어떤 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과 맥을 좀 짚어드리고 물건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오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공부만 하고 계시고 이것과 저건가 하다가 시간만 다 보내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그때 가서 또 후회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이제는 빨리 좀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직도 선택을 못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세미나 때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꼭 시간 내서 오셔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재개발하면 예전에는 많이 좀 낙후된 동네, 서울의 외곽 동네를 떠올렸다면 최근에는 강남권에서 재개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이 강남권 재개발이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된 걸 텐데요.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또 정확한 지역이 어디인지까지 지역 이야기도 지역 분석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세미나 시간에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일대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 요즘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여러 지역 중에 이 지역은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지역을 선별해 주셨는데요. 바로 전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유망 지역 재개발 지역 분석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지역에 맞춰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릴 곳은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삼전동인데 이 삼전동에 대한 이런 현황과 더불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거기가 유망 재개발 지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송파구 삼전동은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내에서 잠실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누구나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실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하고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권의 주거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전동 위치가 이쯤이 되겠죠. 자, 삼전동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삼전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잠실과 삼성동하고 연결되는 마이스 개발 또 국제기류 복합지구와 이런 메모드급 개발 호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주거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고요. 개발 호재에 대한 강력한 힘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지도를 조금 색칠해서 봤을 때는 자, 삼전동 위치가 요쯤이 되는 거고요. 요 주변에는요, 한강변으로 엘스 리센치 있고요.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이런 잠실 주공 1, 2, 3, 4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재건축을 해야 되는 5단지와 잠실 장미 아파트가 있고 최근에 입주가 된 새 아파트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 또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르엘과 잠레아라고 하죠. 뭐 이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이 잠실권의 아파트들이 지금 엘스나 리세츠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좀 꽤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입지가 좋고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35억대 국평 기준으로 35억 이상의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축에 들어섰던 이 아파트들은 현재 45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실권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초고가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그 말씀드린 삼성동과 잠실 운동장과의 어떤 매머드급 개발 호재는 이 영향을 이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실에 이런 어떤 저층 주거지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중에서도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삼전동 일대를 한번 유심히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 그림 자체가 신축 아파트들이고요. 요 그림 자체가 엘스 아파트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과 잠실 운동장과 연관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저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교통이 일로 다 모이는 거죠. 영동대로 코엑스 앞으로 해서 지하로 6개층으로 해서 그 GTX가 들어오고요. 광역버스 또 기존 지하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핵심 교통망을 갖추게 되는 지역입니다. 교통망을 왜 갖출까요? 이 주변에 매머드급 어떤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아시는 현대차 아버지 개발 사업이 있고요. GBC 또 잠실 마이스 사업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 잠실에 대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타워에서 지금 봤을 때인데요. 여기가 지금 운동장이 있고요. 이제 건너편 쪽이고 여기가 S 리젠스 아파트들이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롯데월드입니다. 지금 삼전동이라는 지역은 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전체 다 저층 저밀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삼전동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2023년도에는 삼전동이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저층 빌라 지역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렇게 상단에는 A, B 하단에는 A, B, C 구역을 해서 5개 구역으로 23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대 동의가 굉장히 많았죠. 23년 전이죠. 자, 이렇게 어떤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요 하단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어떤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바로 옆쪽에 삼전동 바로 옆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 329번지가 지금 SH 참여하는 모아타운의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 2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정비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펼쳐지고 있고요. 요 상단 부분도 지금 기존의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곳이지만 지금 어떤 정비 사업의 움직임을 지금 민복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지금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 이쪽 지역 일대는 같이 결합 형태로 진행되는 순환 방식에 의한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쪽 지역을 참고로 보여드리면 지금 노후도 같은 경우도요. 현재 모아타운 기준으로 했을 때 69%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년 노후도가 지금 7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이런 데 요건에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복을 추진하고 있는 하단 같은 경우에 매물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구축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 삼전동 하단입니다. 지금 오래된 구축이 6억 5천에서 8억 5천 정도 갑니다. 연차로 봤을 때는 한 20년에서 뭐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래된 구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축에 한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5천에서 한 6억 5천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길 건너에서 이미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죠. 모아타운이지만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됐던 이런 곳들도 매물 가격들이 싸질 않습니다. 구축 투룸으로 해서 뭐 한 20년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8억 5천에서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대상지 선정 전에는 6억대 정도였었어요. 근데 최근 2월 달에 대상지 선정이 되면서 8억 5천에서 9억대 한 2, 3억 정도가 점핑이 된 이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저 영향을 받아서 조금 좀 업이 돼 있는 가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전동 재개발에 대한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주목해야 될, 제가 봤을 때 삼전동이 왜 좋은지 주목해야 될 이유를 4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남권 재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서울시와 지금 국토부가 보도자료와 여러 가지, 최근 오세훈 시장도 뭐 역세권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비 사업을 더 박차를 가하겠다. 당선 이후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래서 국토부 자체도 아까 민간도시 복합개발이라는 게 국토부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에 적극적이고요. 또 그것도 말고도 저 공공도심이라는 이런 것들도 지금 개정해 나가면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 정책을 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강남권에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강남권에 지금 대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선하면서 강남과 요 옆에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이제 대상으로 좀 넣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SH타운 모여타운 선정이 됐었는데 2월 달인데 송파구 7개 군데 중에서 송파구와 강남구 한 군데씩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그 강남권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해당된 아까 말씀드린 잠실동 329번지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삼성동 쪽에 삼성동 84번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다음 단계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정비 사업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이 3년 전에 모아타운에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없었던 민간도심 복합개발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년에 2월 7일 날 시행령이 지금 제정이 됐고요. 거기서 성장 거점과 주거 중심으로 나눠지는 어떤 개발 사업인데요. 이런 성장 거점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역세권 500m 안에만 들어있으면 노후도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것들을 줬고, 주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역세권에서 한 반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지에 40%만 진행하면 20년 이상 된 건물 40%면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법령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나오고 지금 운영 규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월 5일 날 조례가 공포돼서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월 달, 지금 이번 달부터 움직일 계획을 갖고 있고 모든 지금 지역들은 세팅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중심과 성장 거점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주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면적에 좀 제한도 있고요. 성장 거점하고 이 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들 대상도 노후도도 지금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복합 개발은 빠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혁신지구 지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조합 설립이나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동의 요건이 굉장히 좋아요.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인데 이게 다른 조합 설립은 75%잖아요. 뭐 신통이라든가 지금 모아타운이라든가 조합 설립 받으려면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도심 복합개발은 67%의 동의면 가능하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된다는 바로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시키는 이런 굉장히 빠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해지 절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지는 참여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반대를 해야만 또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한번 탄력을 갖고 진행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업 추진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동력이 지금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강남 쪽이 많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소규모 정비,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강남권에 왜 중요하냐면 민복이라는 것도 강남권에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도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노후도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안 됐던 모아타운이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빨리 한번 보죠. 지금 2월 25일 날 이렇게 진행이 돼서 27일부터 시행인데요. 법령 개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요. 주민 동의로 하나 했던 게 이게 지금 원래는 80%였었는데 75%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줬고요. 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최대한 가격을 좀 많이 쳐줘서 상향시켜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용적률에서도 지금 기반시설 제공을 됐을 때는 1.2배까지 주기도 하고 통합심의가 또 확대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했을 때는 과거에는 조합원들 땅에 한 3분의 1 정도 신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누가 자기 땅을 신탁을 해서 맡기고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그냥 조합원들 50%만 동의하면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개정까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완화된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성도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처리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정비 개정안이 올 2월 달에 시작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와는 다른 겁니다. 3년 전에 모아타운 추진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복이 나왔고요. 3년 전과 다른 모아타운 개정된 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진행하던 민복을 진행하던 어쨌든 강남권에 정말 힘 있는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잠실 권역의 위상을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뭐냐면 과거 3년 전에 여기 모아타운 무산됐을 시절에 잠실에 있는 엘스 리센치 이런 아파트들이 30평, 9평 기준으로 20억에서 22억 정도 갔었어요. 지금 3년 후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가냐면 35억에서 38억 갑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이 주변에 뭐 다른 아파트는 더 비싸지만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이 밑에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폭으로 봤을 때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왜? 1+1을 받았을 때 과연 30평, 20평을 받으면 과거에는 20억, 10억, 한 30억 정도의 수익을 갖는 거라면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30평, 20평을 가질 때 거의 50억 이상의 수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해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좋아졌다. 이런 법도 좋아졌지만 주민들 동의율도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권 이런 지역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삼성동 개발에 직접적인 그 수혜 지역입니다. 오늘 설명 많이 드렸죠. 입지적인 걸 봤을 때 위쪽에 삼성동과 잠실 운동장과 연결되는 마이스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어떤 메이머드급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축이 약 한 2억 후반대 소액 투자를 합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에요. 강남이 아닌 강북권에 지금 한강벨트의 지금 투자 지역들은 이미 초기 단계라고 해도 2억대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 이제는 뭐 한강벨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 5억대, 4, 5억 최소 투자 금액이 그 이상 7, 8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강남인데 강남권에 정말 똘똘한 지역인데 2억대 후반 소액 투자가 들어간다. 굉장히 메리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 포인트 마지막에는요. 주택수제의 특례를 갖고 있죠. 주택수제가 뭡니까? 주택수제의 특례라는 거는 강남권에 지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주택수제는 6억이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6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되고 신축이어야 됩니다. 근데 강남에 이제 신축으로 들어오는 가격이 6억을 넘기가 6억을 밑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몇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최하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뭐 그보다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권에 6억이라는 금액을 맞추면서 주택수제의 특례를 맞추는 게 과거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 아니라 올 하반기 정도 된다 그러면 강남권에 뭐 예를 들어서 빌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이 금액을 넘어가는 이런 금액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전동은 아직까지 주택수지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전동에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전동 지역에 입지와 또 주변의 개발 호재 또 더불어서 왜 삼전동을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까지 제가 한 4가지로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더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나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물건에 대한 설명도 또 한번 해드리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남의 유망 투자처 중에서 송파구 삼전동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또 세미나 참여하시면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방송 말미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62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강남구 개포 4동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수 제외 특례를 받는 신축 분양을 매수하려면 1구역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역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집은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개포동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개포동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1구역이 있고요. 여기 2구역이고요. 여기 3이고 여기가 4구역이에요. 그래서 개포 4동이 굉장히 좀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일단 신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수 제외받는다는 건 지금도 여기에 만약에 아직 그 권리선정 기준이 정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되거나 이런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신축 투자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고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아있는 신축이라 그러면 조금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아무튼 1구역 굉장히 좋은 데인데 지금 현재는 신축 투자가 그렇게 조금 제한적이다 말씀드리겠고 2, 3, 4구역은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처를 좀 보는데 여기서 일단 공원과 이 양재천 접근이 좋은 3구역, 4구역 정도를 조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신축에 대해서 세제 혜택 좀 전에 뭐 삼전동도 그렇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곳 찾아보시면 지금 딱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구역과 4구역에서 잘 찾아보시고 그래도 내 눈에 잘 안 띈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남권 재개발 이야기 더 깊이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강남권 재개발 지금이 타이밍이다. 오늘 강의한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이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중심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세미나 때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아직도 그냥 공부를 하고 아직도 뭐 이거죠. 사실 재개발 공부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재개발 종류도요 너무너무 많고요. 다 적용과 어떤 방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오시게 되면 꼭 알아야 되실 것만 제가 조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결정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이번 기회에 꼭 오세요. 와서 결정해 주시게끔 제가 물건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거기가 되니 안 되니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정책과 여러 가지 베일에서 받쳐주고 있는 어떤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강남권이 아닌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지역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시기들이 지나니까 이제는 가격대가 높아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흐름이 잡혀버리면 강남권 진입하기 어려워요. 정비 사업이 안 돼도요. 이런 지역들은 지역의 힘이 있어서 신축의 힘으로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빌라도요. 가격이 아파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빌라 대란이 또 올 시기가 왔어요. 빨리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셔서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판단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가 빨리 마음 먹고 그걸 실행에 옮겼느냐, 이게 성공의 정말 실패 그 요인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마음 먹고 실행하실 수 있는 그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